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글이 이제 중앙일보인데요.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좀 섬뜩한 제목인데, 이 대표 선의 피칠갑, 내전으로 치닫는 민주당 내흥, 이렇게 해놨는데,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뭐 내용 정리를 한번 잠깐 읽어보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이제는 내전 수준으로 접어들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하자 같은 친문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선 비명 중진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라 하더니 자기 가죽이 아닌 남의 가죽을 벗기고 있다. 자기 손에 피칠갑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친문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지금 공천 파동은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정파를 껴안고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당권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미리 굳히려는 당내 개파 정용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명 세력은 잠재적으로 이 대표의 당권과 대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평가 10%, 컷 5% 철저히 배제하고 이 대표 주변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발탁했다. 어제 당 원료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 전 실장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임 전 실장을 이 공천에서 제외했느냐 따지자는 게 아니다. 임 전 실장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온갖 잘못에서 자유롭지 않는 인물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에게 밀리지 않았던 임 전 실장을 공천 탈락시킨 이유가 과연 총선 승리를 위한 진정성으로만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결정한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의문이 있다. 게다가 이 대표는 공천 보복을 당한 당사자들이 이 일을 제기해도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기는커녕 0점을 맞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며 조롱 섞인 웃음을 보였다. 당의 통합을 이루는 자세로는 볼 수 없다. 제1당 지도자로는 매우 부적절한 자세였다. 총선 때마다 공천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에 이런 사당한 논란은 없었다. 당시도 하위 20% 통보가 있었지만 이해찬 당시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사심을 스스로 제거했다. 그래서 반발의 강도가 크지 않았다. 반면에 지금 많은 이가 이재명 사창이라는 혹평하는 결정적 이유는 이 대표의 헌신, 희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이 왜 이 대표는 놔두고 나만 문제 삼냐고 주장할 때 많은 이가 고개를 끄덕였던 이유다. 당이 둘러 쪼개질 현위기를 극복하려면 비명에만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이 대표는 물론 친명 핵심들도 대거 불출마를 선언해 스스로 희생하고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도 허위 보고에 속았다는 전직 당 선거관리위원장의 폭로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급격히 돌아서는 민심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붙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면 이제 맞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시각과 약간 다르게 혼자 정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전번에도 제가 한번 올렸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정치정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친명 이걸로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 중앙일보 사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데 그거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사실적인 것은 그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호남 정치인들이 좀 이번에는 한골 탈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첫째는 뭐 이제 정치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점하고 첫째는 동일한 시각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서 뭐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정리되는 인원들이 조금 더 아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뭐 보니까 정치인들이 대부분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다들 뭐 욕심들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 전부 버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 전부 버리고 뭐 총선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몇 번 공천 과정에서부터 좀 국민들이 선호하고, 또 여기서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서 지금 친명계에서 제거되고 있는 임종석, 그 다음에 고민정, 뭐 지금 홍익표인가요? 이 사람은 지금 좀 원내대표인가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뭐 제가 보기에는 다 이렇게 싹 전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지. 지금 기왕이 지금 뭐 짜져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기왕이 나는 지금 임종석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뭐 이낙연 씨 밑으로 가면 되지. 가서 이제는 호남인들이 진정으로 호남을 사랑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 오로지 그냥 자기들의 그 배지만 달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특권 이거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국민에게 봉사하는 생각으로,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자기 편, 뭐 죽사사사 함께 모여서 갈 수 있는 사람들. 난 국민의힘도 실은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애매하죠, 국민의힘도. 뭐 저러다 뭐 하면 전번처럼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또 탈핵한다고 덤벼들까 봐서 무섭기도 하고, 이념적으로 좀 제대로 정리가 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당을 밀면 이 당의 정치가 지향하는 쪽 이쪽으로 갈 것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그런데 막 이것저것 뒤섞여 갖고, 이거 도대체 뭐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당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고, 이런 정치인들의 집합 말고, 그냥 한편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하여간 그건 잘 짜는 것 같아. 그래, 그냥 국민들이 욕을 하든 뭘 하든 찍어주든 안 찍어주든 나를 위해서 뭉칠 사람 뭉쳐라. 확실하잖아. 그 다음에 자, 임종석 그 이낙연 이제 쪽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가게 되면은 정말로 호남인들 그 지금까지 이상하게 말이지,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호남, 그리고 뭐 그 정치로 인해서 그렇게 뭐 죽자 살자 그 지지를 하고 사람들 대통령으로 올려놓고 하지만은 큰 뭐 별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그 사람들 찍고 말이, 이 참 내가 볼 때는 좀 불행한, 내가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 고향 그 호남을 갖다 사랑해야 되는데, 또 그 중에서 또 몇몇 또 이상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좀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하게 좀 그런 짓을 하는 또 정치인들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는 정말로 어디서 뭐 내 고향 얘기를 못 하겠어. 그래서 이번에 그 임종석 씨 그 호남 사람들,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어중이 떠중이, 나 이낙연 씨가 신당한다고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해서 이제 또 나이도 됐고 뭐 이제 욕심도 이제 뭐 더 이상 부릴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호남을 위해서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할 결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준석하고 뭐 합당, 그러니까 얼마나 또 실망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또 이제 완전히 뭐 섞어찌개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나마 이제 또 이준석이가 또 나가서 뭐 지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내는 사람들 그중에서 호남 사람들 정말로 이번에는 진정으로 호남을 위하는 정치. 그냥 그 호남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국회의원 뺏지만 달라고 하지 말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호남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한번 내가 다시 되살려야 되겠다. 예전에 지금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 정말로 이제 제2건국을 했던 분이죠. 5000년 사이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기본 반석을 깔아놓은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갖고 처음에 대통령으로 올라가실 때 올라갔죠. 자, 지금까지 혹시 호남 정치인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오염된 일이 있다 하면 깨끗이 털어버리고 22대 진입해가지고는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깨끗이 봉사한다 생각으로 자, 임종석 호남으로 가세요. 호남으로 가가지고 정치를 제대로 한번 또 호남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잘 준비가 돼가지고 우리 이북 동표들 지금도 어디 뭐 예전에 길림선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동하다가 급여도 못 받아갖고 반란 아니지 데모 시위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만. 얼마나 안쓰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도 진정으로 고생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는 걸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는 어린 친구를 비롯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지 말고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총알 한 방 사용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로운 통일이 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기양이 정치했으니까 지금까지 흠이 있었다면은 죄가 있으면 깨끗이 죄를 가서 받고 그 다음에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마지막으로 봉사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22대 총선을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문제로만 진짜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좀 창피하고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짓들 하지 말고 멋있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아니면은 또 한번 봉사하겠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해로운 해가 되는 그러한 생각을 싹 씻어버리고 진정으로 충성하는 또 국민들의 헌신하는 그런 정치인들로 거듭나기 바라겠습니다. 똑똑하잖아. 머리 그 정도 돌아가잖아. 좀 멋있는 정치인들 좀 나오세요. 감사합니다.